비밀의 탄생. 오늘 아침에 나는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미친듯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미 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집이었다. 열쇠가 있을 만한 것을 전부 뒤졌다. 지각도 위기도 분명히 물건을 둔 자리에 사라지고 없는 불가사의한 상황에 너무 익숙했다. 허둥대는 나를 본 아내가 물었다. 열쇠 찾아요? 꼭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 같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서로 마음을 잃는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추측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해도 말과 행동을 기본으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신나게 앉아서 있는지 아니면 음하지 못해 앉아 있는지 어렵지 않게 구별한다.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파악한다.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가 춥다 추우라고 하는 걸 들으면 조금 전에 내가 파워 냉방 모드로 설정해둔 에어컨을 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아내가 통찰력에 특별히 뛰어나서 내 생각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관찰했기 때문에 알아차린 것이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쯤에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의 속마음과 감정을 추론한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지만은 어른처럼 능숙하지는 않다. 물론 계속해서 추론 역량이 늘어난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심리와 인식 상태에 대한 감각도 날카롭게 발달한다. 자신의 인식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이해한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비밀을 감출 수 있게 된다. 비밀은 얼마나 보편적인가? 비밀은 행동이 아니라 의도라는 일상의 여지를 떠올려보자. 감출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비밀은 실제로 감추지 않더라도 감추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다른 동물들도 물건을 숨기는데 비밀을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동물들은 나중에 다시 찾을 생각으로 먹을 것을 땅에 묻는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자로부터 미래의 저녁 식사를 지키기 위함이지 뜻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비밀의 의도를 가지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도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비밀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인지 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이 비밀을 지키는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침팬지들을 만나보자. 인간들은 침팬지도 사회적인 동물이다. 어린 침팬지들은 놀이를 하고 미소를 짓고 웃음을 또 유대를 서로 안아주고 키스도 나누고 그리고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에도 언제나 즐거운 놀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를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경쟁 집단 간의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침팬지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침팬지에게도 비밀은 있을까? 침팬지에게 비밀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사회적인 동물들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방식을 엿볼 수 있을 테고 나아가 비밀에 관한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떤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야생의 삶과 비밀. 비밀이 있으려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유추해야 한다. 동물들은 비밀을 감추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 과연 다른 개체의 마음을 고려할까? 예를 들어서 나뭇잎 위에 아래에 숨겨진 먹이를 꺼내려던 침팬지는 먹이를 일부 빼앗아 갈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온다면 그가 지나갈 때 조금 기다릴 것이다. 언뜻 첫 번째 침팬지가 우두머리 수컷으로부터 먹을 것을 비밀로 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행동에 우두머리 수컷의 마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 침팬지는 이전의 경험에서 배운 훨씬 간단한 규칙, 그러니까
자기의 먹이를 훔칠지도 모른다는 다른 침팬지에게 먹이를 내보지 말라는 경험상 규칙을 따르는 것이리라. 누군가에게 비밀을 만들려면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 정보를 상대가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걸 또 다른 개체는 모른다는 사실을 침팬지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연구팀이 침팬지 2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한 마리는 연구에 자주 동원되는 보통 침팬지였고 다른 한 마리는 경계 대상 1호인 우두머리 축구 침팬지였다. 연구들은 불투명 칸막이 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에 그 뒤에 맛있는 과일을 놓아두었다. 보통 침팬지는 불투명 칸막이 때문에 우두머리 수컷이 칸막이 뒤를 볼 수 없을 때 그의 눈을 피해서 몰래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조건에서는 대체로 과일을 건드리지 않았다. 침팬지는 어떤 물체가 다른 침팬지의 시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시야 밖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각을 바탕으로 침팬지는 각 다른 개체가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비밀을 만들 수도 있을까? 에모리 대학교 행정여학자 브란드 드발은 침팬지들의 구의 행위는 인간보다 직접적이다. 수컷 침팬지는 자신의 발기한 성기를 보여주면서 암컷에게 구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수컷이 나타나자 재빨리 자신의 것을 손으로 그린 수컷의 사례가 있다. 심지어 침팬지들이 마치 부모님에게 계시는 지위층에 있는 10대 커플처럼 조용히 짝짓기 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 모습들은 어떤 은폐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침팬지가 다른 개체의 마음을 추론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아마 이들은 조용히 교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깨우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리 관련 규칙을 내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실 환경에서도 침팬지들은 은폐의 행동을 했다. 침팬지들이 다가오면 먹이를 빼앗는 등 고압적인 침팬지처럼 연구자들이 행동하자 침팬지들은 연구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가거나 당하는 금성성 소리가 나는 문을 대신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문을 이용하듯이 먹이를 몰래 빼돌릴 방법을 찾았다. 이 행동들은 침팬지들이 이전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익힌 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험실 환경은 침팬지들이 앞서 겪은 그 무엇과도 닮은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침팬지는 다른 개체가 보거나 볼 수 없는 것 또는 듣거나 들을 수 없는 것을 파악하는 듯하며 그에 따라 숨기는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물체나 행동을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보 또한 숨긴다. 그렇다면 침팬지가 보다 정교한 형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도 감출 수 있을까? 잘못된 그렇게 감출 수가 있을까? 잘못된 믿음 실험. 정보를 비밀로 하려면 우선 다른 침팬지가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보통 침팬지와 우두머리 침팬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먹이 한 조각을 상자에 담는다. 그런데 보통 침팬지는 두 번째 상자가 있으며 거기에 두 번째 먹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 조건에서 우두머리 침팬지는 첫 번째 먹이의 존재만 알기에 실험이 시작되는 곧장 첫 번째 상자를 향해서 움직인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침팬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먹이 두 조각을 모두 한 상자에 담는다. 그리고 나면 칸막이가 나타나서 우두머리 침팬지의 시야를 차단한다. 그리고 상자에 들어있는 먹이 일부를 두 번째 상자로 옮긴다. 그러나 우두머리 침팬지는 이 상황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첫 번째 실험에서처럼 이 실험이 시작되면 우두머리 침팬지는 첫 번째 상자로 바로 다가간다. 첫 번째 실험 조건에서 보통 침팬지는 우두머리 침팬지의 시선이 두 번째 먹이에 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즉 그가 두 번째 먹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보통 침팬지는 우두머리 침팬지가 보지 않을 때 두 번째 상자에 있는 먹이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실험 결과 침팬지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듯했다.
우두머리 침뱉이는 계속해서 먹이가 첫 번째 상자에만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내와 달리 침뱉이들은 우두머리 침뱉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주위의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듯했다. 보통 침뱉이들은 우두머리 침뱉이가 보이지 않을 때 두 번째 상자에서 먹이를 집을 수 있는데도 우두머리 침뱉이가 그 상자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감히 건드리지 않았다. 침뱉이는 다른 개체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추론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추론하지 못한다. 침뱉이는 다른 침뱉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침뱉이가 어떤 사물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를 이해하며 그 지각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침뱉이는 잘못된 믿음 실험에서는 실패했다. 침뱉이는 자신에게 있는 정보가 다른 침뱉이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침뱉이의 비밀을 다루는 능력은 제한이 된다. 아기들도 비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시점에 되면 인간의 비밀 생성 능력은 침뱉이를 능가한다. 우리는 머릿속 정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기들은 귀엽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대화 상대는 아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볼 수 없고 맛있는 과일을 보상으로 주기도 하고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인지 기술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부분, 특히 그들이 무엇을 주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 노란색 상자와 녹색 상자가 있다. 그리고 두 상자 사이에 수박 조각 모양의 장난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실험을 위해서 고안된 환경이다. 상자들 뒤에 앉은 여성이 장난감을 집어들고 잠시 가지고 놀다가 녹색 상자에 넣는다. 생후 15개월 아기들에게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칸막이가 나타나 여성의 시야를 차단한다. 이제 이 여성에게는 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기들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자석 때문에 장난감이 녹색 상자에서 나와서 노란색 상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다시 칸막이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여성이 자신이 장난감을 넣은 상자로 손을 뻗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아기들에게는 여성이 장난감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을 보지 못했는데도 현재 장난감이 든 상자를 향해서 손을 뻗는 장면을 보여준다. 아기들은 여성이 장난감 수박의 새로운 위치인 노란색 상자 쪽으로 손을 뻗을 때 더욱 오래 쳐다보았다. 아기들은 여성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자 놀란 듯하다. 마치 여성의 장난감이 여전히 녹색 상자 안에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했듯이 말이다.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들의 반응이 다른 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과는 관련 없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아기들은 물건에 저마다 제재가 있다는 거 이해하고 있어서 여성이 보여준 행동으로 장난감 수박의 제자리가 녹색 상자라고 지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성이 장난감 수박의 제자리가 아닌 노란색 상자에서 장난감을 찾으려자 놀란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어떤 것이 비밀이라는 점을 진실로 이해하는지 쉽게 말하면 단순히 아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행동을 살펴봐야 한디 했다. 인류에서 1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이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연구원이 두 번째 연구원이 방에서 나갔을 때 장난감을 원래 있던 상자에서 꺼내서 다른 상자로 옮기는 장난에 아기를 끌어들인다. 이때 첫 번째 연구원은 이 행동이 몰래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취득되며 손가락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시소리를 내기로 한다. 두 번째 실험은 장난 없이 이루어진다. 연구원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을 옮기고 두 번째 연구원도 방을 떠나지 않는다. 장난을 목격했으며 두 번째 연구원이 장난감이 옮겨진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기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지금 장난감이 든 두 번째 상자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장난감이 옮겨진 상황에서는 두 번째 연구원이 모종의 까닭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고 싶어 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기들이 그를 돕고 싶다면 뚜껑을 여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특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아기들은 침팬지와 상당한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아이들은 물건처럼 정보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에서부터 침팬지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미취아가동. 부모로 나아가서 부모가 아니라도 미취아가동에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장난감 사고 감추기. 비밀을 감추려는 유아기 아이들의 노력은 종종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미취아가동은 종종 단순히 부인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숨기려고 한다. 쿠키 부스러기를 입가에 덕지덕지 붙이고도 쿠키를 먹지 않았다고 우기는 3살 빼기. 자,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보통 자신이 어지른 것을 숨기려고 한다. 어떤 3살짜리 아이는 물을 쏟아놓고 그 위에 철보다 앉아 머릿수를 읽어내려 했다. 엉덩이가 젖으면 새로운 증거가 생긴다는데 미처 생각이 닿지 않았던 듯하다. 이 단계의 은폐 시도는 성체 침팬지와 거의 비슷하다. 침팬지들의 비밀도 코미디같이 보이는데 물론 성체 침팬지들이 은폐하는 사건과 상황은 어른에 가깝다. 우두머리에 수컷 침팬지가 보는 데서 엉컥하고 짝짓기를 하다. 적발된 수컷은 마치 그렇게 하면 범죄의 현장 전체를 가리킬 하듯이 재빨리 손을 내려서 아랫도리를 가릴 것이다. 운 좋게 사건은 은폐할 수 있었다고 해도 왜 바지를 갈아입었는지 대답하기를 거부했던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이후에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범인도 많다. 드발은 성공한 순종적인 수컷 마카크속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두머리 수컷이 그 사건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원숭이는 우두머리에게 몹시 순종적으로 그렇고 활짝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데 침팬지와 달리 아이들을 말을 할 수가 있다. 3살쯤 된 아이들은 꽤 복잡한 언어 표현을 구사한다. 장난을 친 친구를 들켰을 때 부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3살 배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을 몰래 짝사랑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금부터 뭘 하고 싶냐고 묻자 아이는 눈길을 돌리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나이 때는 공유하지 말아야 할 부모의 비밀까지 공유하곤 한다. 어머니에게 비밀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3살짜리 여자아이들처럼 말이다. 그리움과 양초. 아이들의 비밀을 감추는 능력이 유아기를 거치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잘못된 믿음 실험으로 다시 들어가보자. 유아들은 사람이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할 리가 없는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으면 놀란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소년이 초콜릿을 파란색 상자에 넣은 뒤에 놀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와서 초콜릿을 녹색 상자로 옮겨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직 4살이 안 된 아이들은 들어온 소년이 첫 번째 상자, 즉 파란색 상자에 아주 초콜릿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일관되게 내놓지 못한다. 이와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분명히 보여주지만은 잘못된 믿음 실험을 해보면 4살이 되기 전까지 올바른 대답을 말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5살 아이들은 정답이 크레용이라는 것,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사람들은 크레용 상자 안에서 크레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3살 정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크레용 상자 안에 양초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한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뭐 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꿈에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기서부터 더욱 흥미롭다. 잘못된 믿음 실험의 또 다른 버전이 있다. 연구하는 아이들이 상자 안에 든 게 양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상자를 닫은 다음에 이렇게 묻는다. 아까 상자가 닫힐 것을 봤을 때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3살 아이들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 속에 양초가 있는 줄 알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바로 조금 전에 상자 속에 크레용이 있다고 생각해놓고는 그걸 까먹다니 말이 안 된다 싶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크레용 상자의 내용물을 추적하도록 한 뒤에 양초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연구원이 말한다. 여러분, 저기에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종이를 그리고 보면은 성질을 열어서 양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아이들은 앞선 실험에서의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래부터 양초가 던질 알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왜 종이를 들고 있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가엾게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 그냥요 몰라요. 아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이 상자 속에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걸, 그것 때문에 종이를 가져왔던 것임을 떠올리지 못할 뿐이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 단순한 잘못된 믿음 실험을 통과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있는 정보가 과거 경험에서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능력이 커질수록 잘못된 믿음 실험을 곧장 통과한다. 조금 전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떠올리려면 우선 내적인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적인 경험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칫솔과 기억. 지금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소리내서 대답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대답은 비밀이니까 혼자만 알고 있도록 하세요. 이 연구에서 연구원이 8살짜리 생각해보기를, 대부분은 집에 칫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도 특별히 이 방에 칫솔을 놔둬요. 연구원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소리를 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질문을 받은 5살 아이의 31%만이 화장실에 있는 칫솔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신의 의도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종이에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어느 정도 고민한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래 크레용 상자 안에 크레용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한층 정확하게 떠올렸다. 자신의 심리 작용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즉 자신이 아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보다 정교해지고 자아인식도 강해진다. 이러한 말들과 함께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지, 또 누가 그곳에 있었거나 없었으므로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거나 없었다는데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관심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정보가 자신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